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제는 유럽의 동맹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또 국제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다극화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 용어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제 질서의 역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대전 전에는 여러 힘 있는 나라들, 즉 열강들이 산지에 있어서 서로 각축하다가 네. 뭐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까지 치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갖다 흔히들 제국주의 열강 시대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뒤에는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뭐 초강대국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 즉 미국과 소련이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맹주가 돼서 세계를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면서 맞서왔다. 그런데 이제 이 양극 체제가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일극 체제도 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좀 힘이 저하되니까는 예. 이른바 미중 양강 체제, 흔히들 G2 체제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상대적 국력과 영향이 저하됐는데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극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극화 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오던 것인데 네. 미국 일극 체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여러 국가가 상호 영향을 행사하며 이른바 여러 가지 극이 있다. 다극 체제다. 네, 네, 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즉 전략적 연대가 아주 강화됐고 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별 효과가 없었고 없었죠. 네. 이런 서방의 제재에 불참한 글로벌 사우스란 비미적인 반미가 아니라 비미적인 국가들의 연합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일극 체제가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다극화 체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원래 다극화란 말은 처음에 2007년 메넨 안보회의에서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것인데 그렇군요. 그것이 한 15, 16년 만에 이제 대중화된 거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다극화 체제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이제 우선 미국 쪽에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그런 인정을 하고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0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세계 정부가 되는 책임을 떠맡았다. 이건 지금 미국의 일극 체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별로 우리한테 좋지 않았다. 지금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계에 단순히 일극 세력만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다극화 세계로 세계의 다른 곳에 여러 열강이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이제 미국 일극 체제가 아니고 다극화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에 앞서서 또 루비오 장관은 자신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런 미국의 일극 체제, 즉 미국의 세계 정부가 체제가 미국이 아주 안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후 세계 질서는 단순히 한물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해가 되는 무기이다. 그래서 미국이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든 자기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 그래서 그런 전후 질서는 이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일극 체제가 함을 갖고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 우리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나 억울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억울한 것까지는 없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군요. 그래서 네. 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던 지난 16일, 18일 열린 민엔 안보 회의에서 네. 끝나고 나서 리포트를 냈어요. 한 권짜리. 그 리포트 제목이 다극화입니다. 아예. 그래서 거기서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진정한 다극화가 아닐 수도 있으나 네. 우리는 이미 다극화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장관의 인식이 이렇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련된 어떤 조처, 정책 같은 게 어떤 그죠. 게 있을까요? 트럼프 취임 전으로 뭐 수없이 쏟아내고 있죠. 네. 취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가 미국령으로 하자. 그리고 네, 캐나다는 네. 미국의 51번째 주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일극체제에서 패권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냥 서슴없이 그렇죠. 막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국제기율을 무너뜨리는 거 있는 행위죠. 또 하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복적인 보편 관세를 갖다가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리겠다다가 이제 협상에 들어갔고 중국에는 10%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소비세인 부가세도에 대해서도 대항해서 관세를 물리겠다. 부가세라는 건 소비세고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죠. 관세, 국내세인데 예, 그렇죠. 관세 장벽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임 당일엔 21일 미국의 모든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의했고 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하죠. 이를 폐쇄한다 했고 14일에는 각국의 서방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반미 체제 반대 운동을 지원하는 미국 민주주의 기금도 폐쇄하겠다. 이런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 NED는 우리나라에서 이 뭐 대북 풍선 날려보내는 네. 대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북한 활동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나니까 이제 그 반북한 운동하는 단체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예. 또 트럼프는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합의했죠. 그렇죠.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나토에 불과하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런 협상의 틀을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배제하고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푸틴의 얘기를 갖다 거진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방비 삭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국방비를 8%씩 삭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미국 국방비가 8,500억 달러인데 5년 뒤에는 한 5,600억 달러로 쪼그라듭니다. 네.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미국 내엔 아이언돔 이른바 미사일망을 건설하고 국경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주둔이 축소되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조처들이 다극화 체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조처들은 결국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고 태각하겠다. 미국의 국익만 집중적으로 챙기겠다. 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주도했던 패권국가 역할을 포기하겠다. 즉 미국이 패권국의 일극 체제를 이제는 안 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2차 대전 뒤에 미국은 식민지 및 영토 팽창에 기반했던 19세기적 제국주의 질서를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른바 영토 팽창 같은 걸 안 해가지고 반대했고 그렇죠.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이를 위해서 미국 시장을 다 개방해 줬습니다. 네. 또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이념 체제 지원도 했습니다. 아까 USAID 국제개발을 통해서 주로 네.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 비자본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억제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패권국가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근데 이걸 안 하겠다. 이런 그래서 거죠. 미국은 스스로를 자신들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자비로운 패권 국가다. 혹은 초월적인 위치에서 국제 질서를 관장하는 예외적인 유일 초강대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정책들, 조처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린란드, 파나마 이렇게 자꾸 미국이 그러니까요. 미국령 하겠다는 얘기는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퇴각하는 대신에 이제 자기의 세력권, 즉 아메리카 대륙의 세력권을 갖다가 공고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른바 공격적인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복적인 보편과 앞서 말한 대로 네. 미국 패권국의 경제적인 역할이던 자유무역주의 옹호 그리고 자국시장 개방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협상,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쪽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준 것은 네.
미국이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겠다는 즉 여태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세력권을 인정 못하겠다. 이거 지정학에서 흔히 말하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국체에서 미국 패권국가인데 왜 어떻게 니네들이 세력권을 갖고 있으니 이거 인정 안 하겠다는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미국 일국 체제가 끝나고 다극화 도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트럼프는 지난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서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러시아도 이제는 쫓아내버렸던 이제 G7 주요 7개국에 복귀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주석 같이 만나서 3자 회동을 해서 우리 군사 예산을 갖다가 한번 절반으로 삭감해보자. 뭐 이런 충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제 협상해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극화 체제를 인정하고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 네. 미국만 챙기겠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 이제 과거처럼 패권 국가의 역할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즉 힘에 붙이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국익의 최선인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겠다 이런 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패권 국가 역할을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는 미국의 우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드미트리 트레닌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교수가 이 트럼프의 이런 조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워싱턴의 목표는 쇠퇴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다극화 질서에서 여러 동등한 주의자 중 제1인자가 되는 것이다. 즉 유일 초우 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은 적지만은 네. 여러 열강 중에서 첫 번째 열강, 제1의 열강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거죠. 1등은 1등이고 네, 싶고 네, 내가 네. 패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 챙기는 일은 안 하겠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네, 쉽게 네, 해볼 네,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미국이 인정하겠다는 다극화 세계는 뭐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평화, 분쟁 이런 측면에서 네. 볼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면? 미국이 패권 국가 역할을 하던 인마 일극 체제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네. 미국이 규율한 일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왜 무법보다는 그래도 악법이 낫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패권 국가 역할을 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많이 받지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불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무슨 자유무역하고 시장을 개방해주고 해로를 보호하고 동맹국을 지원해주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자신의 국익만을 직접 챙기겠다 하면은 국제사회나 각국이 치료할 비용이 커질 수가 있고 분쟁이 또 악화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둔 미러의 담판이 그런 약간 그런 징후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 더 나선 모습이기도 하지만 열강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에 기초해서 약소국의 운명과 그리고 세계 지도를 마음대로 쭉쭉 그어버리는 옛날 네. 19세기식 그 행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제국주의 행태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뒤에 미소 양극체에서 봤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날 때 전승국들이 얄타에서 모여서 이른바 세력권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소련 이 정도. 네. 이른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를 얄타 체제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뭐 냉전 체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비록 냉전은 치렀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세력 균형을 유정해서 큰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차원 전쟁이 아니라 차원 평화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사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일극체에서 분쟁과 전쟁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있고 사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극화 시대가 많이 인정한다면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타협한다면은 다극화 체제도 얄타 체제의 발전된 버전, 다른 버전, 즉 이른바 얄타 체제 2.0이 있을 수 않겠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국화 체제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뭐 최대의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과 뭐 다른 나라, 특히 네네. 뭐 중국, 러시아와의 네네. 관계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의 미국이 추구하는 이런 정책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세계 지정학의 3대 국가라고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어떤 세력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거기서 유럽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은 지난 18일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을 시작했는데 네. 미국과 러시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이 아니다. 그건 그중에 하나고 포괄적으로 양자 미러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규정한 회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을 맞서겠다는 이른바 역키신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 중국을 의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키신저가 네. 원래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죠. 중국과 수교하고서 이제 소련에 맞서는 미중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네. 반대로. 즉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 손잡는 그래서 역키신저 전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푸틴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이제 그 미국 러시아 협상이 있고 나서 그래서 중러 관계가 제3자나 영향받지도 않고 제3자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미국에 의해서 우리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양국의 예. 전략 관계를 재확인한 거죠. 어쨌든 간에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미중러 삼각관계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유럽 및 동아시아 동맹들 또 중동과 서남아시아 등지에 있는 비미적인 글로벌 사우스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최근에 이제 유럽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 일방적으로 러시아 타협한다 네,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유럽은 독자 핵 전략도 갖추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러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 네. 변화의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다국화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 질서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이 함께 부른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sten, baby.